손주들이 동생의 양볼에 뽀뽀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동생 집 좁은 거실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 때에 그린 그림이 나왔습니다. 가족 그림이었는데 아빠만 혼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풍선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바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7시 저는 늘 그 시간에 눈을 뜹니다. 38년 교직 생활의 습관입니다. 이불을 개고 일어섭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하얗지만 아직 건강합니다. 30평대 아파트는 깨끗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나와 커튼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먼지 하나 없습니다. 바닥을 쓸었고 걸레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실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모범교사상, 교육공로상, 우수교장상, 도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감사패도 있습니다. 38년의 시간이 그곳에 걸려 있습니다. 손을 뻗어 액자 하나를 만집니다. 유리가 차갑습니다.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엽니다.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혼자 먹을 양입니다. 반찬통을 꺼냅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몇 점. 안경을 쓰고 신문을 펼칩니다. 정치면부터 읽습니다. 경제면을 넘깁니다. 사회면을 봅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립니다. 그 소리만 들립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밥을 다 먹습니다. 그릇을 개수대에 놓고 설거지를 합니다. 물을 틀고 수세미를 듭니다. 그릇을 닦습니다. 거품을 헹굽니다. 물기를 닦습니다. 개수대를 닦습니다. 행주를 빱니다. 정갈하게 펼쳐 걸어둡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맞은편 아파트가 보입니다. 빨래가 걸려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화면을 켭니다. 문자 한 통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알림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경로당에서 바둑을 둡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9시입니다. 점심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저녁까지 9시간 남았습니다. 이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은퇴 생활입니다. 명절이 되면 아들이 옵니다. 46살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옵니다. 며느리와 손주 둘을 데리고 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엽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죠? 고개를 숙입니다. 건성으로 하듯 인사합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입니다. 손주들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핸드폰 화면만 봅니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상을 차립니다. 과일을 올립니다. 나물을 올립니다. 전을 올립니다. 허리를 굽혀 모두 절을 합니다. 일어섭니다. 차례가 끝났습니다. 식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밥을 먹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고 아들이 옆에 앉습니다. 며느리가 맞은편에 앉고 손주들이 끝자리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국을 마십니다. 반찬을 집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주 하나가 핸드폰을 만집니다. 며느리가 눈짓을 합니다. 손주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1시간쯤 지나면 아들이 일어섭니다. 아버지, 저희 갈게요. 벌써 가려고? 약속이 있어서요. 손주들은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먼저 현관으로 나갑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며느리가 재빠르게 뒤따라갑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래. 문이 닫힙니다. 딸깍 소리가 납니다. 저는 현관에 서 있습니다. 닫힌 문을 봅니다. 차가운 흰색 문입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차례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음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은퇴한 38년 교직 생활을 한 교장 선생님이었던 저 혼자만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주차장이 보입니다. 아들의 검은색 외제차가 천천히 움직여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곧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시계가 똑딱거립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만 들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명절인데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가족이 왔다 갔는데 더 외롭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아니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가르쳤던 제자 하나 오지 않고 가족들은 모두 다 약속 핑계대고 바로 돌아가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문을 엽니다. 책상 앞에 앉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립니다. 벽면을 봅니다. 상장들이 빼곡합니다. 감사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38년의 시간이 그곳에 걸려 있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봅니다. 액자를 하나하나 쓸어봅니다. 유리가 차갑습니다. 나무 틀이 차갑습니다.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상장들, 이력들. 그런데 왠지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앨범이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손으로 털어냅니다. 표지에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천천히 펼칩니다. 10년 전 사진입니다. 은퇴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서 있습니다. 가슴에 꽃이 달려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양옆에 서 있습니다. 손주들은 앞에 서 있습니다. 모두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색합니다. 표정이 딱딱합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녁 노을이 집니다. 주황빛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재가 주황색으로 물듭니다. 상장들이 주황색으로 빛납니다. 눈을 감습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아니,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주들과 공원도 가고, 아들과 저녁도 먹고, 딸과 차도 마시고,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눈을 뜹니다. 노을이 더 붉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사회면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한 기사입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요즘 것들은 너무 해이해져 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아들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길게 울립니다. 네, 아버지.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긴장해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왜? 아버지가 부르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토요일 2시에 와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신문을 다시 펼칩니다. 그런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면 와야 하는데 이유를 묻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거실을 정리합니다. 소파 쿠션을 펴놓습니다. 테이블을 닦습니다. 의자를 바르게 놓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습니다. 검은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손주 둘이 뒤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오거라. 모두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로 들어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과일 바구니입니다. 아버님, 이거 가져왔어요. 테이블에 놓습니다. 저는 과일을 봅니다. 사과가 작습니다. 배도 작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과일도 제대로 못 골라. 이게 뭐야, 너무 작잖아. 며느리 얼굴이 굳습니다. 미소가 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큰 걸로 사오거라. 네, 아버님. 제가 아들 보고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앉습니다. 며느리도 앉고 손주들은 구석 의자에 앉습니다. 서로 눈치만 봅니다. 서로 쳐다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똑딱똑딱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저는 아들을 봅니다. 큰애 성적이 어떻게 됐어? 중위권 정도 됩니다. 중위권? 그럼 안 되지. 상위권이 되어야지. 요즘은 애들 스트레스도 생각해야 해서요. 스트레스? 공부는 원래 힘든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 전깃불도 없어서 호롱불 켜놓고 책을 봤지. 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학원은 잘 다니냐? 네,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긴.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식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이 놓여 있습니다. 뚜껑을 엽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간장조림입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음식을 이렇게 짜게 하냐?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해야지. 나이 들면 짠 거 먹으면 안 돼.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네, 아버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손주 하나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켭니다. 밥 먹을 때 핸드폰은 무슨...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되어 있어. 손주가 깜짝 놀랍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 등을 펴. 손주가 등을 텄니다. 식사를 시작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소리도 조심스럽습니다. 둘째는 요즘 학원 잘 다니냐? 네,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안 되지. 올라가야지. 아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손목시계를 봅니다. 아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아들이 알아챕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일어섭니다. 아버지, 저희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1시간도 안 됐는데. 조금 더 있다 가지.
애들 학원 시간이 있어서요. 주말인데 학원을 꼭 가야 하나? 가족이 모였으면 좀 이따 가야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주말에도 학원 가야 해요. 말을 멈춥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도 말을 멈춥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모두 따라옵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신발을 신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먼저 나갑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신습니다. 따라 나갑니다. 다음에 또 오거라. 네, 아버님. 아들이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습니다. 저를 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닫힙니다. 딸깍 소리가 납니다. 혼자 남습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작은 사과들이 보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주차장이 보입니다. 아들의 외제차가 출발합니다. 천천히 움직여 곧 사라집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과일은 큰 걸로 사는 게 좋고요. 음식은 싱겁게 해야 되고요. 밥 먹을 때는 핸드폰 하면 안 되고요. 자세는 바르게 해야 하는데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왜 아들은 입을 다물까요? 왜 며느리는 얼굴이 굳을까요? 왜 손주들은 저를 피할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느슨합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버릇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며칠 후 오전입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봅니다. 동생입니다. 68살입니다. 형님,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 오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아유, 제 생일이에요. 깜빡하셨어요? 생일? 나 바빠서. 뭐가 바빠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잖아요. 말문이 막힙니다. 꼭 오세요. 형님 외로우시잖아요. 누가 그래? 형수님이 돌아가신 지 3년 됐잖아요. 외로우실 텐데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드세요. 애들도 보고요. 알았어. 6시에 오세요. 그래. 전화를 끊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신문을 덮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귀찮습니다. 동생 집은 좁습니다. 정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토요일 저녁 5시입니다. 흰색 봉투를 꺼냅니다. 돈을 넣습니다. 10만 원을 넣습니다. 접습니다. 재킷을 입고 단추를 잠급니다. 집을 나섭니다. 동생은 낡은 빌라에 삽니다. 부모님께서 큰아들인 저를 공부시킨다고 동생은 공부를 시키지 못하여 어려서부터 힘들게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계단이 좁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손잡이들이 녹슬었습니다. 숨이 찹니다. 천천히 오릅니다. 2층을 지나갑니다. 3층에 도착합니다. 숨을 고릅니다. 문 앞에 섭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웃음소리입니다. 아이들 소리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벨소리가 울립니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아이 둘이 튀어나옵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처음 보는 조카 손주들입니다. 큰할아버지다. 제 다리를 껴안습니다. 양쪽에서 껴안습니다. 당황합니다. 뒤로 휘청거립니다. 손을 벌려 균형을 잡습니다. 동생이 나옵니다.
68살입니다. 회색 머리입니다. 파란색 남방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풀어놓았습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주름이 깊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현관입니다. 신발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아이 운동화, 어른 구두, 슬리퍼들. 제자리가 없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가지런히 놓습니다. 거실이 보입니다. 20평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작습니다. 바닥에 신문지가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고기 굽는 판이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옵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바닥에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동생 딸이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땀을 흘립니다. 얼굴이 빨갛습니다. 큰아버지 오셨어요. 환하게 웃습니다. 손을 흔듭니다. 사위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40대 초반입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큰아버님. 일어서려고 합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앉아 있어. 손주 넷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시끄럽게 떠듭니다. 고함을 칩니다. 웃습니다. 형님, 여기 편한데 앉으세요. 동생이 자리를 만듭니다. 손주들을 옆으로 밀어냅니다. 얘들아, 비켜봐. 큰할배 앉으셔야지. 바닥에 앉습니다. 어색합니다. 다리를 접습니다. 양반 다리를 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큰아버지, 고기 드세요. 동생 딸이 접시를 내밉니다. 고기가 놓여 있습니다. 기름이 흐릅니다. 응. 어색하게 받습니다. 동생 며느리가 다가옵니다. 큰아버님, 이거 구워드릴게요. 편하게 드세요. 집게를 건넵니다.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게를 듭니다. 형님, 고기 좀 뒤집어 주세요.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동생이 웃으며 말합니다. 일어섭니다. 화장실로 갑니다. 저는 집게를 들고 고기를 봅니다. 뒤집습니다. 어색합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좁습니다. 물건이 많습니다. 책이 쌓여 있습니다. 장난감이 널려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떠듭니다. 어른들이 웃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두 웃고 있습니다. 편해 보입니다. 격의가 없습니다. 한 손주가 옆 손주를 칩니다. 밀칩니다. 아, 내 거 가져갔어. 큰 목소리입니다. 작은 손주가 울먹입니다. 눈물이 맺힙니다. 동생이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두 아이 사이에 앉습니다. 야야, 왜 밀어? 동생 다치면 어떡하게. 할배, 얘가 먼저 내 거 가져갔어요. 그래도 밀면 안 되지. 아프잖아. 말로 해야지. 미안해요. 그래, 잘했어. 자, 둘이 악수하고. 두 아이가 악수합니다. 손을 맞잡습니다. 금방 웃습니다. 다시 놉니다. 같이 웃습니다. 장난감을 나눠 가집니다. 동생이 웃으며 말합니다. 애들은 원래 그런 거지, 뭐. 싸우면서 크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엄하게 혼냈을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형이 동생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똑바로 말을 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웃고 있습니다. 금방 화해했습니다. 다시 놉니다. 동생 며느리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요즘 허리 어떠세요? 지난번에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그냥 그래.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웃으며 말합니다. 병원 가보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파스 붙이면 돼. 안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형외과 가봐야 해요. 내가 바쁜데 어떡해. 아버님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동생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진심입니다. 동생도 웃습니다. 며느리 손을 톡톡 칩니다. 고맙다, 고마워. 저는 그 대화를 듣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 며느리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 이거 가져왔어요. 아버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입니다. 사위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고기 제가 태웠어요. 죄송합니다. 웃으며 말합니다. 야, 사돈댁 아들. 고기값 내라. 하하. 동생이 웃습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다시 구울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도 웃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태운 것도 맛있어. 고소하잖아. 모두 웃습니다. 격의가 없습니다. 편합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봅니다.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너무 느슨합니다. 규칙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떠듭니다. 정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편하게 웃을까요? 왜 저 며느리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말할까요? 식사가 끝나갑니다.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동생 며느리가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케이크를 들고 나옵니다. 생일 케이크입니다. 초에 불을 붙입니다. 촛불이 흔들립니다. 손주들이 와르르 몰려갑니다. 동생 양옆에 섭니다. 동생 양볼에 뽀뽀를 합니다. 쪽쪽 소리가 납니다. 할배 생일 축하해요. 우리 할배 최고. 사랑해요, 할배. 동생이 웃습니다. 크게 웃습니다. 눈이 작아집니다. 주름이 깊어집니다. 아이고, 할배 행복해 죽겠네. 우리 손주들 사랑한다. 손주들을 안습니다. 꼭 껴안습니다. 모두 웃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동생 며느리가 동생 어깨를 두드립니다. 사위가 동생 머리를 헝클어뜨립니다. 동생이 웃습니다. 손주들이 웃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제 생일은 어땠을까요? 작년 생일, 재작년 생일,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방문도 없었습니다. 동생이 저를 봅니다. 형님,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직 일러요. 아니, 나는 가봐야. 손주가 제 바지를 잡아당깁니다. 작은 손입니다. 큰할배, 우리랑 놀아요. 보드게임해요. 다음에 어색하게 일어섭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형님, 조심해서 가세요. 또 오세요. 동생이 배웅합니다. 손을 흔듭니다. 그래. 밖으로 나옵니다. 문이 닫힙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조용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불을 켭니다. 거실이 환해집니다. 깨끗합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천장이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생 집은 좁았습니다. 정리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저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이 깨끗한 집이 더 답답할까요? 머릿속에 계속 떠오릅니다. 손주가 동생 품에 안기던 모습,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하던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뽀뽀하던 모습, 모두 웃던 모습, 일어섭니다. 서재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책상 앞에 앉습니다. 벽면을 봅니다. 상장들이 빼곡합니다. 감사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38년 교직 생활입니다. 이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집니다. 액자를 하나하나 쓸어봅니다. 유리가 차갑습니다. 나무 틀이 차갑습니다. 금속 고리가 차갑습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손으로 털어냅니다. 재채기가 나옵니다. 표지를 봅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글씨입니다. 안에 글씨입니다. 천천히 펼칩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35년 전 사진입니다. 아들 초등학교 운동회입니다. 아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3등 리본을 들고 있습니다. 빨간색 리본입니다. 웃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날이 기억납니다.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아빠, 3등 했어. 리본을 흔들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3등, 1등 못한 이유가 뭐냐? 연습 안 했냐? 다음엔 1등 할게. 그래야지. 3등으로 만족하면 안 돼. 항상 1등을 목표로 해야 해. 아들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리본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아들이 그림을 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까요? 그날도 기억납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 선생님이 칭찬했어. 반에서 제일 잘 그렸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나무와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나무가 삐뚤어졌네. 선은 반듯하게 그어야지. 집도 대칭이 안 맞아. 다시 그려봐. 제대로 그려야지. 아들이 그림을 받았습니다. 구겼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술 시간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아들 중학교 때입니다.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표정이 딱딱합니다. 그날도 기억납니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냐? 아빠,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친구가. 싸움은 양쪽 다 잘못이 있는 법이야. 혼자 싸우는 법은 없어. 내 행동을 반성해봐. 근데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성장하는 거야. 알았어.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학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아들 대학생 때입니다. 20살쯤 됐을까요? 그날도 기억납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학과 가고 싶어요. 사학과? 그걸로 뭐 먹고 살려고? 취업도 안 되는데.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공부하고 싶어요. 관심으로 밥 먹고 사냐? 법대가 판사나 검사가 돼야지. 안정적이야. 근데 저는 정말 아버지 말 들으면 후회 안 해. 내가 세상 경험이 더 많아. 내 말이 맞아. 네. 아들은 법대에 갔습니다. 지금 변호사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잘 법니다. 그런데 아들은 늘 무표정합니다. 웃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손주 돌잔치입니다. 15년 전쯤입니다. 그날도 기억납니다. 손주가 돌잡이를 했습니다. 여러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 가수 하려나 봐요. 우리 아기 가수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돌잡이는 미신이야. 과학적 근거가 없어. 그런 거 믿으면 안 되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다들 즐거워하잖아요. 재미, 시간 낭비지. 의미 없는 행사야. 그 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앨범을 덮습니다. 천천히 덮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저는 늘 바른 말만 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3등으로 만족하면 안 되니까요. 그림은 정확하게 그려야 하니까요. 싸움은 양쪽 잘못이니까요. 안정적인 직업이 좋으니까요. 미신은 믿으면 안 되니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아무도 저한테 기대지 않을까요? 왜 아들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왜 손주들은 저를 피할까요? 서랍을 다시 뒤집니다. 종이들이 나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린 가족 그림입니다. 크레파스로 그렸습니다. 엄마가 있습니다.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 옆에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역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셋이 함께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구석에 혼자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책을 보고 있습니다. 말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빠 위에 말풍선이 있습니다. 아빠는 바빠. 네 글자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림이 흔들립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아들이 본 아빠였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38년 동안 교직에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른 길을 가르쳤습니다. 올바른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못 가르쳤습니다. 갑자기 동생 집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손주가 시험 망쳤다고 했을 때 동생은 많이 속상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먼저 받아줬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생일날 손주들이 뽀뽀를 했을 때 동생은 할배 행복해 죽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동생은 바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사랑받을까요?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가슴을 움켜쥡니다. 아픕니다. 저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뜻한 말을, 위로하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음 날 오전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화면을 봅니다. 아들 번호를 누릅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길게 울립니다.
네, 아버지.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또요? 목소리가 피곤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냥 애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침묵입니다. 긴 침묵입니다. 네. 아들이 당황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일 없으면 애들 못 보냐?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요.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3시쯤 와라. 네. 전화를 끊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상합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떨릴까요? 토요일 오후입니다. 부엌에서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엽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며느리가 가르쳐줬던 게 기억납니다. 치킨을 주문합니다. 피자도 주문합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배달이 왔습니다. 상자를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놓습니다. 테이블을 닦습니다. 행주로 깨끗이 닦습니다. 소파 쿠션을 정돈합니다. 하나하나 펴놓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옷매무새를 만집니다. 가디건 단추를 잠급니다. 시계를 봅니다. 2시 30분입니다. 3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주차장을 봅니다. 차가 들어오는지 봅니다. 아무 차도 없습니다. 다시 앉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손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빗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문을 엽니다. 아들이 서 있습니다. 회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손주 둘이 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들어오거라. 모두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로 갑니다. 테이블을 봅니다. 치킨과 피자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치킨이요? 아들이 놀랍니다. 눈이 커집니다. 배고프지? 앉아라. 모두 앉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어색합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치킨 상자를 엽니다. 뚜껑을 엽니다. 피자 상자도 엽니다. 냄새가 납니다. 먹어라.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서로 쳐다만 봅니다. 저도 먹지 못합니다. 목이 막힙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말합니다. 학교는 재미있니? 네. 짧게 대답합니다.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래. 뭐가 제일 재미있어? 체육이요. 그래. 운동 많이 해야지. 네.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침묵입니다. 치킨 먹는 소리만 들립니다. 피자 씹는 소리만 들립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용기를 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말합니다. 미안하다. 포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모두 저를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한테. 말이 막힙니다. 목이 메입니다. 좋은 아버지, 할아버지 못됐구나.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들이 당황합니다. 며느리도 당황합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저희가 부족한 거죠. 아들의 목소리가 딱딱합니다. 벽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잇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 틀린 말은 안 한다고 믿었어. 손이 떨립니다. 주먹을 쥡니다. 며느리가 시계를 봅니다. 손목 시계를 봅니다. 아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가야 한다는 눈짓입니다. 아들이 일어섭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1시간도 안 됐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애들 학원 시간이 있어서요. 학원. 또 학원입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모두 따라옵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신발을 신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먼저 나갑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신습니다. 따라 나갑니다. 다음에 또 오거라. 네, 아버님. 아들이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습니다. 저를 봅니다. 다음에 또 와줄 수 있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연락드릴게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습관적인 대답입니다. 진심이 없는 대답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딸깍 소리가 납니다. 혼자 남습니다. 현관에 섭니다. 닫힌 문을 봅니다. 차가운 흰색 문을 봅니다. 거실로 돌아갑니다. 테이블을 봅니다. 치킨이 반쯤 남아 있습니다. 피자도 반쯤 남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테이블에 팔을 올립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어렵네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주가 지났습니다. 둘째 손주 생일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뒀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장난감 가게에 갑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백화점 장난감 코너입니다. 진열대를 봅니다.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로봇, 인형, 레고, 게임기.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서 있습니다. 점원이 다가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손주 선물인데. 중학생 남자아이는 뭘 좋아하나요? 요즘은 게임기 많이 사가세요. 게임기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게임은 공부에 방해됩니다. 그러나 삽니다.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 선물 포장해 드릴까요? 그래 주세요. 집에 돌아옵니다. 포장된 상자를 봅니다. 예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택배로 보냅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기다립니다. 저녁이 됩니다. 문자가 옵니다. 작은 손주입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2단어입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자를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화면을 켭니다. 끕니다. 다시 켭니다.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엽니다. 가족 단톡방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22개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많이 쌓인 것은 처음입니다. 스크롤을 올립니다. 하나씩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일주일 전 메시지입니다. 며느리가 올린 영상입니다. 손주 발표회 영상입니다. 피아노 연주회입니다. 손주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썼습니다. 아버님도 오시면 좋을 텐데. 이번에 둘째가 할아버지 오시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답했습니다. 바쁘실 거야. 아버지는 그런 거 안 좋아하셔. 눈물이 맺힙니다. 손주가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오시냐고. 메시지를 씁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누릅니다. 다들 저녁 먹었니? 보냅니다. 초록색 말풍선이 올라갑니다. 기다립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답합니다. 네, 아버님, 잘 먹었어요. 웃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노란 얼굴이 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씁니다.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해라. 보냅니다. 아들이 답합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짧습니다. 그러나 답이 왔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놀랍니다.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둘이 네, 괜찮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한식당에 갑니다. 미리 도착합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항상 늦게 가거나 정확히 갔습니다. 먼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창가 자리입니다. 물을 마십니다. 시계를 봅니다. 10분 일찍 왔습니다. 아들이 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저를 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오셨네요? 놀랍니다. 신기해합니다. 그래야지. 아들이 앉습니다. 마주 앉습니다. 메뉴판을 봅니다. 주문합니다. 불고기 정식 둘입니다. 음식이 나옵니다. 밥이 나오고 국과 반찬이 나옵니다. 밥을 먹습니다. 침묵입니다. 하려던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냐? 실적은 괜찮냐? 승진은 언제 하냐? 그러나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억지로 꺼냈습니다. 힘들지 않니? 아들이 젓가락을 놓습니다. 저를 봅니다. 네, 일이 힘들지 않냐고. 괜찮습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여전히 벽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또 둘째 손주 학예회입니다. 며느리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중학교 강당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갔습니다. 손주가 다니는 중학교에 도착합니다. 강당으로 들어갑니다. 뒷자리에 앉습니다. 혼자 앉습니다. 무대에 손주가 나옵니다.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떨리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음악이 흐릅니다. 중간에 실수를 합니다. 손가락이 헛나갑니다. 멈칫합니다. 다시 칩니다. 하려던 말이 속으로 올라옵니다. 연습을 더 했어야지. 집중을 안 해서 그래. 입을 꾹 다뭅니다. 참습니다. 주먹을 쥡니다. 앞에서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봅니다. 놀랍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입니다. 아들이 옆자리를 비켜줍니다. 앉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일어납니다. 앞으로 갑니다. 아들 옆에 앉습니다. 같이 박수를 칩니다. 손주 연주가 끝났습니다. 공연이 끝납니다. 손주가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저를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할아버지, 잘했다. 어색하지만 진심입니다. 손주가 놀랍니다. 그러나 작게 미소 짓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입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저를 봅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5주가 지났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합니다. 밤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모료 형님? 애들이랑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사랑받게.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하는 거죠. 잘못해도 괜찮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고. 그게 어렵더라. 나는 평생 바른 말만 했거든. 침묵입니다. 동생도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형님, 늦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조금씩 하시면 돼요.
고맙다. 형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어색해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다.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녁 노을이 집니다. 주황빛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못 배웠다 생각한 동생은 쉽게 한다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이렇게도 못한다니. 누가 제대로 배운 것인가? 그래, 동생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 해보자. 나도 할 수 있겠지.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되는 거구나.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는 거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집에서 저녁 모임을 합니다. 아들, 딸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것은 평생 처음입니다. 아들 가족, 딸 가족 모두 옵니다. 9명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순대.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동생 집에서 본 것처럼 편하게 앉아라. 바닥에 앉아도 돼. 손주들이 신기해합니다. 할아버지 집에 매트가 있어요? 오늘 샀어. 모두 웃습니다. 모두 바닥에 앉습니다. 며느리도 앉습니다. 사위도 앉습니다. 딸도 앉습니다. 손주들도 앉습니다. 저도 앉습니다. 어색합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가족이 모였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딸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 왜 그래? 밥이나 먹자. 밥을 먹습니다. 먹다가 손주가 반찬을 흘립니다. 매트에 떨어집니다. 김치가 떨어집니다. 하려던 말이 올라옵니다. 조심성이 없네. 밥 먹을 때는 조심해야지. 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눈을 감습니다. 눈을 뜹니다. 괜찮아. 휴지 어디 있더라. 일어섭니다. 휴지를 가져옵니다. 같이 닦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뜹니다. 아들이 저를 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다른 손주가 말합니다. 중학생 손주입니다. 할아버지, 나 이번 시험 망쳤어. 수학 50점 받았어. 하려던 말이 올라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래. 학원은 잘 다녔냐? 집중을 안 한 거 아니냐? 참습니다. 입술을 꽉 깨뭅니다. 주먹을 쥡니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손주가 깜짝 놀랍니다. 응,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 열심히 했으면 됐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손주가 제게 기댑니다. 처음입니다. 손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놓습니다. 저를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닦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납니다. 아들이 일어섭니다. 아버지, 설거지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아들이 놀랍니다. 눈이 커집니다. 네, 같이 하자고. 둘이 부엌으로 갑니다. 싱크대 앞에 섭니다. 나란히 섭니다. 저는 접시를 씻습니다. 물을 틉니다. 수세미를 듭니다. 아들은 닦습니다. 행주를 듭니다. 침묵입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릇을 놓습니다. 아들을 봅니다. 나는 너한테 좋은 아버지 못 됐어. 바른 말만 했지 따뜻한 말은 안 했어. 아들이 그릇을 놓습니다. 행주를 놓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역할이라도 잘하고 싶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뺨을 타고 흐릅니다. 둘이 말없이 설거지를 계속합니다. 거실에서는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딸도 웃고 사위도 웃고 며느리도 큰 소리로 떠듭니다. 모두 돌아갔습니다. 밤 10시입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거실을 정리합니다. 매트를 겠습니다. 접습니다. 쿠션을 정돈합니다. 하나하나 펴놓습니다. 소파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흰 종이입니다. 집어듭니다. 손주가 그린 그림입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입니다. 할아버지가 가운데 있습니다.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습니다. 딸이 옆에 있습니다. 손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모두 손을 잡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웃고 있습니다. 위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 하트입니다. 책상으로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서재 문을 엽니다.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40년 전 아들이 그린 그림을 꺼냅니다. 노랗게 변한 종이입니다. 두 그림을 나란히 놓습니다. 책상 위에 나란히 놓습니다. 40년 전 그림을 봅니다. 아빠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아빠는 바빠. 오늘 그림을 봅니다. 할아버지가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두 그림을 봅니다. 비교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한 방울만 흐릅니다. 뺨을 타고 흐릅니다. 그림 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웃습니다. 조용히 웃습니다. 소리 없이 웃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반짝입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15년은 교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른 말만 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한 건 바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70이 넘어서 처음 배웁니다. 안아주는 법을, 들어주는 법을, 참는 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을. 아직도 서툽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참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어색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완벽한 부모보다 노력하는 부모가 낫다는 것을, 바른 말보다 따뜻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늦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그린 그림을 다시 봅니다. 우리 할아버지.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할아버지를 응원하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